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공안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공안 몰이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을 저는 좀 따져놓고 그러니까 따로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단적 사고, 분석적 사고, 체계적 사고가 중요하다 보는데 쉬운 말로 해줘. 우선은 한동훈 대표는 진단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예를 들면 민생이 어려운데 민생을 풀기 위한 진단이 그리고 금투세를 막는 것이냐 폐지하는 것이냐 이거 오진단이기 때문에 오해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죄라는 대안이 나왔다면 이 문제 진단을 지금 간첩법 관련된 문제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군무원의 블랙요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군무원의 블랙요원은 제가 진단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외교부 일색으로 짜졌습니다. 원래는 안보 라인이 정보 라인, 군 라인, 외교 라인, 통일 라인 이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부도 어느 한 분야가 독점한 적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그 정보 사건 났을 때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 당연히 외교관이죠. 국정원장도 조태영 외교관입니다. 안보실장도 장호진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안보 라인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에 관한 당연히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전 올바른 진단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오자마자 권력기관 장악하느라고 국정원에서 1급 이상들 다 사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받고 그 유능한 사람들 다 쫓아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2급, 3급들이 1급으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리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전 이런 정보관리 차원에서 시스템이 좀 무너뜨려진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시장도 가만히 있던 걸 뽀개잖아요. 그렇죠. 정보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뽀갰기 때문에 나온 부작용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간첩법이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공수사권의 강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하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다 경찰에다가 줬는데 경찰이요. 대공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업무 과중이기 때문에 농도나 사건 처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공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사권에 저는 재조정도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 공안몰이 프레임에도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좀 냉철하게 저는 접근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번 공안몰이를 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하나, 경찰이 하나 뭐 똑같아요. 경찰은 뭐 대공수사권이 없었던 시절에 공안몰이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정보경찰들이 다 뭐 했습니까? 공안몰이 했지.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런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권력이 공안몰이를 하고자 하면 대공수사권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간첩을 잡는다라고 할 때 간첩을 잡지 말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간첩죄를 개정을 할 때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시민단체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밀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법적인 논리에 대한 논쟁이었고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반대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못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공안몰이다. 그럼 민주당이 왜 반대했다는 겁니까? 적국에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바꾸는 것을 왜 반대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한동훈은. 이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 생각에는 민주당이나 야권, 시민단체, 일부 언론, 김문수가 말 잘 해놨대요. 2019년 8월 15일에 문재인부터 비서실, 정부종합청사, 검찰청, 그때는 검찰청도 있어. 왜냐면은 윤석열이 문재인 편이니까. KBS, MBC 등 언론기관, 정교조 등 골목마다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부 시뻘건 빨갱이다. 2019년에 전부 다 시뻘건 빨갱이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빨갱이들은 본인들이 공안몰이를 하면 무서워할 줄로 생각하는 거야. 이분들의 생각은 60, 7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빼고는 다 빨갱이야. 그들의 눈은 원래 시뻘게 가지고 다 빨갛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 있잖아요. 아니 KBS, MBC 언론기관에 있는 본인들 자식들도 있을 텐데 본인 자식들도 빨갱인가? 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지. 실제로도 을지훈련에서 이런 거 뭡니까?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저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60, 70년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공산당 아웃. 저 한국에서 2024년에 나와. 아, 공산당 때문에 지금 저 테러 공격을 당한 사람이야.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반도 평화. 예? 아, 공산당 아웃이야.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이 나죠? 공산당 아웃. 이렇게 해서 반공을 국시로 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초기 모델로 돌아가자라는 식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머릿속 사고 방식만 바뀌면 되는 거지. 이 소수의 한 10%만.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산당이야? 아니요. 어? 저는 저 광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뭘 하는 거죠, 저게? 저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을지 훈련을 하는 건데 을지 훈련하는 건데. 보통 이런 걸 을지 훈련이라는 걸 할 때 시나리오를 전제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하고 관이 어떤 역할을 배분해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응한다. 요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한 거잖아요.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국내의 불순 세력들이 북한의 침공에 호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를 들면 방송국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러저러한 걸로 막아내야 된다. 요런 거잖아요. 반국가 근데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예.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 예. 단결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예.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노조 조끼 같은 걸 입고 예. 그리고서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평등 뭐 평화 이런 걸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그 사람들이 진압을 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 장면은 지금 뭐냐면은 단결투쟁 머리띠를 공산당 아웃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열렬히 반대하다가 공산당의 불순 세력 시민으로 위장한 공산당의 불순 세력에게 지금 테러 공격을 당하고 받고. 테러를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구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 서사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공산당 아웃 시위를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항전을 해가지고 그 항전을 한 것 때문에 이 사회에 다수인 어떤 시민으로 위장하고 있던 공산당이 그것을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쓰러져 갖고 구해줘야 된다. 이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서사예요. 왜 그랬을까? 본인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다니까. 이 자연스럽지 예. 않은 생각을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 이 훈련을 주도한 대부분의 공무원이라든지 이 군 관계자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내지 못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훨씬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이 불순 세력들이 이 단결투쟁 머리띠 두르고 노조조끼 입고 와가지고 폭동을 벌이면 그걸 진압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저 시나리오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 시나리오는 평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게 누굽니까? 아니 근데 을지훈련이 원래 누구예요? 관이잖아요. 그럼? 누구야? 예? 누구?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은 제가 볼 네. 때는 최고의 권력, V0나 V1이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아니 이건 뻔한 거죠. 직접 스크립을 썼어? 아니 을지훈련이 군관이 협동해가지고 이제 예. 4일 동안 훈련하는 건데 저도 공공기관에 있을 때 을지훈련 예. 공문 받고 협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군에서는 신원식이고 그다음에 관에서는 이제 행안부의 이상민인데 그렇죠. 이 둘의 뇌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뇌를 지배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예.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권력자인 윤석열 딱 한 명이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매일 그 반국가 세력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예. 당연히 저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